예, 오늘 우리 등기소와 등기관입니다. 그죠? 등기소, 등기관. 자, 71페이지. 요약지 가져오셨죠? 예, 71페이지. 71페이지.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자,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등기소와 그 설비. 예. 자, 등기소와 등기관하고 나왔는데 이 등기소와 등기관의 파트에서는 다 합쳐서 근래 한 10년간 한 문제 정도 얼굴 살짝 비쳤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뭐 굳이 힘들게 준비할 필요가 없겠다. 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한 두어 가지만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자, 등기소 그리고 등기관 하는 게 나왔는데 이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처리하기만 하면 다 등기소입니다. 이름이 등기소이냐 아니냐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등기사무만 처리하면 다 등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법원 안에 들어가면 등기과 또는 지방법원 지원 안에 들어가도 등기과 또는 등기계라고 하는 부서가 있어서 실제로 그쪽에서도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지방법원 안에 있는 등기과도 등기소다. 등기사무를 처리하니까. 그럼 우리 연제구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 사건은 우리 연제구는 등기소가 별도로 없어요. 없고 저기 부산지방법원 있죠. 부산지방법원 안에 들어가면 거기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연제구 등기 사건을 처리합니다. 금정구는 금정구 등기소가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연제구는 없고 그 등기과에서 처리하더라. 우리 해운대구도 해운대구 등기소가 따로 없어요. 저기 제송동 가면 동부지원이라고 있죠. 그 동부지원 안에 보면 거기도 등기 처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게 다 등기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등기소는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는 등기 신청.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됨으로써 권리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등기가 돼야 되는데 그 등기 신청을 어디다가 할 것이냐? 등기 신청. 이 등기 신청은 반드시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무조건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해야 된다. 관할 등기소에. 관할 등기소에. 자, 해서 이 등기소는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관할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연제구에 존재하는 부동산의 관한 등기사무는 연제구에 있는 등기소가 다 관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가 서울에 살든 제주 살든 매수인이 제주도 살든 강원도 살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연제구에 존재하는 부동산 등기 사건은 반드시 어디에? 연제구 등기소, 우리 지방법원 등기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 등기소 아닌 곳에 신청하면 당연히 각하가 돼버리고 등기관이 실수로 등기를 해줬다 할지라도 그 등기는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해야 된다. 이 등기 신청은 그렇다. 등기 신청. 그런데 등기부에 등기되고 나면 그 등기된 내용은 우리에게 공개가 되죠. 이 공개되는 방법이 일반인에게 보도록, 눈으로 보도록 해준다. 열람. 집에 가서도 볼 수 있도록 복사를 해서 원본과 똑같다고 증명 붙여서 나온다.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게 있는데 이때 이 열람이나 또는 우리 등기사항 증명서, 예전에는 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등기부 등초본이라고 불렀어요. 자, 요런 거 신청하고 싶다. 자, 요런 거 신청할 때는 관할과 전혀 무관하게 아무 등기소에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것은 뭐하다? 관할과 무관하다. 관할과 관계없다. 무관. 그래서 어느 등기소나 가능하다. 어느 등기소나 가능하다. 자, 지금 현재 우리 등기 신청은 등기소에 가서 하는 신청, 방문 신청도 허용되고 등기소에 안 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신청, 전자 신청도 허용되는데 방문 신청하든 전자 신청하든 등기 신청은 무조건 무슨 등기소? 관할 등기소에 됩니다. 그러나 이 열람하고 싶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고 싶다. 이런 것은 아무 등기소 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 등기소 가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등기부는 100% 전산화가 돼가지고 컴퓨터 안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등기부 원본은 등기정보중앙관리소라고 부르는 큰 서버가 있는 기계장치 있는 곳에 보관이 되고 있고 전국의 각 등기소는 이 전산망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 이
이 중앙관리소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 정보를 땡겨와서 사무를 봐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등기소에 가든지 간에 공개는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기 신청 자체는 반드시 무슨 등기소? 관할 등기소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열람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신청 말고, 자, 우리 등기를 방문 신청하게 되면 등기소에 본인이 직접 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존재를 등기관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진정성 확보의 기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전자 신청하게 되면 우리는 등기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본인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전자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본인 확인 절차 밟는 것을 사용자 등록,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사용자 등록이라고 하는 본인 확인 절차는 어디서 밟아야 되느냐? 사용자 등록. 이 사용자 등록 신청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신청합니까? 본인 확인 받는 겁니까? 본인 확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등기소에 가되 아무 등기소든 관계없다. 전국 어느 등기소든 등기소에 가서 본인 확인만 되면 된다. 라고 해서 요것도 뭐하다? 관할과 무관하고 어느 등기소에서나 가능하다. 다만 사용자 등록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전자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반드시 무슨 등기소? 관할 등기소. 등기 신청 자체는 관할 등기소. 그러나 본인 확인 절차인 사용자 등록은 어느 등기소나 아무 등기소나 가능하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 뭐 관할 지정이라든지 관할 변경, 등기사무 위임, 등기사무 정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그런 거 없다 하십시오. 넘어가시고. 자, 72페이지 등기관하고 나왔어요. 등기관. 자, 등기관은 거기 양가로 1번 등기관 의 해가지고 법원 서기관 4급, 사무관 5급, 주사 6급, 주사보 7급 해가지고 4급, 5급, 6급, 7급 공무원에서 등기관이 지정이 되더라. 이 등기관 지정하는 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소는 법원 소속의 관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원장이 지정을 하는데 4급에서 7급까지 4, 5, 6, 7급 이 중견 관리자급 공무원만 등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9급이나 8급 같이 아직까지 업무적으로 경력이 조금 믿을 만큼 경력이 쌓이지 않았다. 등기관 안 시켜줘요. 이 등기관은 부동산 굉장히 중요하고 고가의 자산이죠. 이 부동산 자산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적으로 조금 일천하다 하면 안 시켜줘. 그래서 9급과 8급은 등기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래서 7급부터 해서 6급, 5급, 4급. 5급 되려면 기본적으로 행정고시 패스해야 5급이에요. 그리고 패스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한 급 올라가면 서기관에서 4급이 되는 거예요. 그까지만 등기관 해줍니다. 3급 정도 되면 부이사관이라는 이 명칭을 다는데 3급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 가더라도 3급 정도 되는 사람은 방이 따로 있거나 안 그러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모르게 앉아서 방구나 붕붕 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분들은 이 업무에 관해서 요런 부동산에 관한 이 자산 관련한 업무를 맡겨놔가지고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되고 그분들은 이제 인사관리하고 앉아서 몰래 방구나 뻥뻥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시켜줘. 그래서 업무적으로 가장 왕성한 4, 5, 6, 7급만 등기관 시켜준다. 뭐 그 정도로.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이번에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 뭐 요거 하나 봅니다. 자, 등기관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부동산이라는 고가의 자산에 대한 권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집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등기 신청인이 등기관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 때는 그 등기 사건은 그 등기관 맡지 마라. 라고 이 제한을 줘버리는 거예요. 공정함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래서 자, 자기가 신청하고 자기가 사건 처리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배우자 신청 사건을 그 타방 배우자가 처리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친족 간의 관계가 예전과 달리 멀어졌어도 사촌 이내까지는 아직까지 가깝죠. 그래서 사촌 이내 친족이다. 이런 사람들이 신청인일 때는 그 등기관은 그 업무 못 본다라고 다른 등기관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함을 추구하자고 하는 게 업무 처리 제한.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은 현재 배우자이든 그 배우자 관계가 끝났든 사촌인의 친족 현재이든 그 관계가 끝났든 똑같다. 그래서 요거는 끝난 후에도 동일하다. 끝난 후에도 동일하다. 그러면 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때는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혼인관계가 해소됐다. 우리 쉽게 하는 말로 이혼했다. 그러면 배우자 관계 끝나죠. 그러면 사촌인의 친족은 옛날에 친족이어서 지금은 친족이 아니야. 이런 건 어디서 나옵니까? 인척에서 나온다. 인척. 우리 친족은 친인척 해가지고 요래 두 개로 나누는데 이 혈족이 있고 인척이 있어요. 우리 친족이. 혈족은 피를 나눈 그런 친족이고 인척은 혼인으로 인해서 맺어진 친척이에요. 그래서 우리 혈족하는 게 친가, 아버지 쪽 피가 나한테 와 있는 거야. 왜가? 어머니 쪽 피가 나한테 와 있는 그 형제들하고 나하고는 피가 섞여 있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배우자 간의 관계는 몇 촌? 무초이다, 무촌. 그래서 너무나 가깝지만 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게 배우자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 배우자가 가지는 배우자의 친족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삼촌은 나한테도 같이 삼촌이 돼버린 거예요. 혼인관계가 맺었을 때. 그럼 이혼했다. 그럼 어찌 돼요? 처삼촌이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었던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도 그 등기관에게 업무 처리 맡긴다, 안 맡긴다? 안 맡긴다. 한때 가까웠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등기소장이 요래 보니까 등기관이 앉아서 업무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더라. 근데 등기관이 뻘떡이 나더니 여보,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내 아파트 살라고 왔어. 당신 처리 좀 해줘.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때는 김등기관 당신 맞지 마. 옆에 이등기관한테 보내. 그렇게 해서 처리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년 뒤에 똑같은 아주머니 들어오는데 그 등기관 뻘떡 일어나더니 2년 전까지 여보 이러면서 일어나더라. 자, 2년 전까지 여보. 지금 여보도 아닙니다.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건 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업무 처리 제한이에요. 그런데 우리 등기소를 가보면 등기관이 의외로 몇 명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금정구 등기소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20몇만 될 거예요. 그런데 금정구 등기소에 등기관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등기소에 공무원들이 숫자가 제법 있는데 그 나머지 공무원들은 등기관을 보좌하는 공무원이에요. 보좌하는 공무원이고 실제로 등기부에 뭔가 기록할 수 있는 권한 가진 등기관은 2~3명 정도. 아주 큰 데 가도 4~5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등기관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병가를 내버렸다. 다른 등기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외를 정해놓고 있는 게 참여조서 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조서 작성. 뭐 요거 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자기 배우자 사촌, 자배사 요 정도 알으시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그 등기관이 이 사람 신청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조서라는 서류가 작성되면 가능하다. 자, 이 참여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 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해놓은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가 2인 이상 참여를 하는 겁니다. 성년자 2인 이상 참여. 자,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서류를 만들기 때문에 이름을 참여조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청의하는 해당 당의 그 등기관이 같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조서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걸 참여조서라고 부른다. 자, 이 참여조서를 작성하면 그 등기관이 이 사람들 사건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소유권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최소한 부동산에 대한 자산 하나는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보증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판단 능력 갖춘 성년자도 또 한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최소 2사람 이상이 참여해서 자, 이 등기관이 이 사람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한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 감시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함께 등기관과 함께 뭐 해야 된다? 기명, 날인 또는 서명 한 서류를 꾸며야 된다. 자, 기명과 서명의 공통점과 차이점. 기명과 서명은 공통점이 이름이 기재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기명은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에 제한이 없어요.
자신이 직접 찍었던 제3자가 적어줬던 지 이름을 파고 새긴 고무명판 찍고 확 찍어놨던 이름만 찍히면 기명이 돼요. 그러나 서명은 앞에 본인이 직접 친필, 자필로 이름을 적는다. 자필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게 서명입니다. 그러면 기명은 이름을 적는 방법에 제한이 없으니까 증명력이 조금 떨어지겠죠. 서명은 본인의 필적이 드러나니까 증명력이 좀 높겠죠. 그래서 서명했을 때는 서명만으로 끝내면 되는데 기명이 된 경우는 증명력이 부족하니까 뭐까지 해라? 날인까지 해라. 해서 기명했을 때는 날인까지 해야 되고 서명했을 때는 날인 필요 없이 서명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뭐 요 문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오래전에요. 요즘은 잘 안 나온다 그랬죠. 자, 오래전에 이거 어떻게 나왔냐? 참여조서는 이렇게 해서 기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한 조서를 말한다. 틀렸다. 서명했을 때는 날인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하게 나왔었어요. 지저분하게.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뭐 등기관 책임은 국가 배상 책임이니까 막 지나가시고. 자, 73페이지 등기에 관한 장부하고 나옵니다. 자, 거기 덮여 보시면 등기부가 협의의 등기부, 그다음에 등기부 자체는 아니지만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것하고 아래 위로 나눠놨죠. 자, 협의의 등기부, 좁을 협자에서 좁은 의미의 등기부는 두 가지뿐이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그런데 등기부 그 자체는 아니지만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게 네 가지가 있더라. 거기 보면 신공도매 하고 앞대가리 따서 외웠죠. 신공도매,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신공도매. 요거는 외워두시라 했습니다. 신공도매. 자, 등기부 자체는 아니지만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장부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등기부 구성에서 뭐 나오는데 표제부 갖고 얼고 있어요. 표제부는 권리 등기된다, 사실 등기된다. 사실관계, 표시가 등기되고 갑구와 을구는 권리가 등기되더라. 뭐 그 정도. 그리고 그 밑에 오른쪽 가로 2번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하는 게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는 등기 기록을 편성할 때 등기부를 편성할 때 원칙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 기록 몇 개? 하나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원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원칙. 해서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기록을 하나씩 주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집합건물 또는 구분건물이라고 부르는 우리 아파트 같은 건물 등기부, 집합건물 또는 구분건물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원칙의 예외를 이룹니다. 예외. 자, 우리 아파트 들어가 보면 여기 25층 아파트가 있어요. 25층 아파트.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아파트가 101호부터 2502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101호는 A가 단독 소유권을 가지고 102호는 B가 단독 소유권을 가지고 이렇게 소유권 인정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 물건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그 물건의 일부 이어도 소유권 인정합니까? 독립한 물건 한 개여야 소유권 하나 인정합니까? 독립한 물건 하나여야 소유권 하나 인정하죠. 그러면 여기가 101호부터 2501호까지, 102호부터 2502호까지 지금 50세대가 있어요. 그럼 50세대 소유권이 각각 하나씩 50개의 소유권 인정되고 있죠. 그럼 건물이 몇 개로 다뤄지고 있다? 50개로 다뤄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50개의 부동산이니까 등기 기록도 몇 개 둬야 돼요? 50개 둬야 되죠. 그런데 우리 등기법은 여기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자, 101호 표제부 갖고 얼고 다 만들어집니다. 자, 표제부 갖고 얼고 표제부의 사실관계, 갑구의 소유권, 을구의 소유권 이외 권리. 맞죠? 이렇게 해서 2502호까지 등기부가 다 만들어져요. 그런데 101호 표제부를 보면 101호의 사실관계만 나와요. 그래서 101호가 1층 101호. 그래서 1층에 있구나. 그리고 면적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1층 101호가 속해 있는 그 건물이 15층짜리냐 20층짜리냐 25층짜리냐 안 나옵니다. 101호의 사실관계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별 구분 건물 등기 기록만 봐가지고는 그 101호 상황만 아는 거지 101호가 속해 있는 전체 건물 상황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체 건물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각 표제부 내용을 다 합쳐가지고 한 동 건물 전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는 일동 건물의 표제부라는 것을 제일 앞에 별도로 만들어서 붙여놔요.
붙여놓고 이 일동 건물 표제부하고 각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을 다 합쳐서 우리 등기법은 전체를 1등기 기록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개 부동산이지만 등기 기록은 몇 개만 두고 있어요? 하나만. 50개 부동산 1등기 기록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체를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보고 항상 전체를 같이 움직이려고 하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전체를 1등기 기록으로 보지만 그러나 이 집합 건물 등기부를 열람하고 싶다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받고 싶다. 자, 요런 거 신청할 때의 1등기 기록은 전체를 1등기 기록으로 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애들을 기르면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 애들이 뛰어다니니까 층간소음 걱정되죠? 그래서 나는 1층에 살고 싶어. 그래서 101호 또는 102호의 등기 기록을 등기사항 증명서로 발급받아서 집에 가서 배우자하고 의논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하고 101호만 했더니 등기관이 어허이 전체를 합쳐서 1등기 기록이니까 떼가고 싶으면 다 떼가야 돼요. 해놓고서는 뒤에 쳐다보면서 구루마 안 끌고 왔는겨? 이리 물어본다. 구루마 왜? 엄청나게 등기 기록 장수가 많으니까. 맞죠? 그리고 또 보니까 지갑도 안 가져왔네. 얼마 가져왔어요? 하고 묻더라. 등기사항 증명서 1,200원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20장까지만 그렇고 20장 넘어가면 장당 50원씩 더 내야 돼요. 지갑 가왔는겨? 이렇게 물어보더라. 그럼 나는 쓸데없이 돈도 써야 되고 쓸데없이 알통이 커지겠죠. 그러므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공개를 할 때만큼은 전체를 1기록으로 보지 말자. 필요한 것만 1기록으로 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때 공개할 때의 1등기 기록은 언제나 일단은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를 포함시켜 주고 거기다가 그 사람이 원하는 해당하는 전유 부분 또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만을 1등기 기록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101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101호가 속해 있는 한 동 건물 예를 들어 101동이라면 101동의 건물 표제부하고 101호의 표제부 갑구 얼구가 나오는 거야. 자, 501호 열람시켜 주세요. 그럼 뭐 열람시켜 주느냐? 1동 건물 표제부하고 501호의 표제부 갑구 얼구를 열람시켜 주는 거예요. 되죠? 해서 공개할 때는 요것만.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전체를 1등기 기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 가로 2번 바로 밑에 당구장 표시 나오고 1동 건물의 표제부와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보다시피 1동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있고 갑구와 얼구가 있다 없다? 갑구 얼구가 없어요. 101호 표제부 갑구 얼구, 2502호 표제부 갑구 얼구 다 있는데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두고 갑구와 얼구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부분이 규약상 공용 부분도 그런 게 있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 여러분 집합건물법 배웠죠? 집합건물법 배울 때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이런 용어도 다 배우셨죠? 자, 우리 아파트 들어갔어요. 아파트 들어가니까 여기 아파트 부지가 요래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는 몇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한 필지. 합병 의무가 있으니까 대부분 원칙적으로 한 필지죠. 그러면 여기 100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건물 소유자는 몇 명입니까? 1000명. 그 1000명은 건물만 샀어요? 땅도 같이 샀어요? 땅도 같이 샀어. 그럼 한 필지에 공동 소유하는 소유자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맞죠? 그러면 이 토지는 이 1000명의 건물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써요? 공동으로 써요? 공동으로서는 이거는 공용 부분이다 이 말. 공용 부분. 맞죠? 그리고 우리 건물 부분 들어가 보면 자, 건물 안에도 위층을 쓰기 위해서 복도도 있고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실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실은 나만 써요? 함께 써요?
함께 쓰잖아. 그걸 공용 부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공용 부분. 그러면 우리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101호 소유자는 101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안에는 같이 써요, 혼자 써요? 혼자 쓴다. 이렇게 혼자 전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이 전유 부분이다. 전유 부분. 전유 부분. 이 전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안에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용 부분이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구조를 보니까 공용으로 써야 되는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구조를 보니까 공용 안 써도 되는데 약속에 의해서 규약에 의해서 공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야.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구조를 보니까 공용으로 반드시 써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101동 아파트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있는 1층의 이 복도. 이 복도에 101호 소유자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왜? 새벽 1시간 간격으로 새벽 1시 되면 201호 아저씨가 노래 부르면서 들어온다. 그죠? 천둥산. 그래도 천둥산은 좀 괜찮다. 그죠? 그리고 2시 되면 302호 아저씨 또 노래 부르면서 들어온다. 뭐? 고향역. 감지로 들어온다. 그리고 새벽 3시 되면 303호 아저씨, 303호 아니고 301호 아저씨 들어오다가 엘리베이터 옆에 우리 집 강아지처럼 흔적도 조금 남기고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막 올라가더라. 그리고 새벽 4시 되면 군 퇴직한 아저씨 한 분 들어오면서 군가를 부르면서 들어온다. 자, 전부 소리돼요. 이거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1층에 들어오는 복도를 자기가 샀어요. 사가지고 복도 앞에 강철 쇠문을 설치해 놓고 미제 자물쇠 15개 잠가 놓고 우리 식구만 열쇠를 갖고 다녀요. 그래 되면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들어가면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이래가지고 사용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실 같은 것은 구조상 무조건 공용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 아파트 들어가 보면 여기 관리사무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관리사무소도 자, 이거 누구 거냐? 관리소장 거 아니에요. 입주자 대표회장 거 아니에요. 아파트 주민 겁니다. 우리가 낸 분양 대금에는 이런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에 대한 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내 거예요. 내 거. 천세대 같으면 전부 내 게 아니고 1000분의 1 정도가 내 거지만 지분은 아무리 그 양이 적어도 목적물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치죠. 그러니까 내 거다 이 말이야, 내 거. 저도 여기 안락동 아파트 1900세대 되는 거 한 10몇 년을 살다가 분양받을 때부터 왔어요. 우리 애들 처음 듣고 단독주택에 살다가 와보니까 눈이 띵그레져서 땅도 크고 놀이터도 크고 아빠 이거 놀아도 돼? 아빠 거야, 놀아. 누구 거요? 아빠 거야. 맞지. 왜? 190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지분밖에 없지만 아무리 적은 지분도 목적물 전부에 효력을 미치죠. 내 소유권의 대상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놀이터 그 큰 거 아빠 놀아도 돼? 어허, 아빠 거야. 놀아. 관리사무소 와 우리 집보다 더 잘 지어 더 크네. 저것도 아빠 거야. 맞다 틀렸다. 맞다. 아빠 심하려운데 저 안에 화장실 써. 이거 우리 집 아닌데 어허 건물 전체 아빠 거야. 들어가. 맞아요 달라요. 맞단 말이야. 무슨 얘기 아시죠? 아빠 거다 말이야. 주민들 거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 건물도 이 아파트 주민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죠. 공용은 공용인데, 자, 이 복도는 이용을 못하면 내 집 이용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관리사무소를 이용 못한다 하더라도 내 집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죠. 그래서 이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약속에 의해서 공용이 되어 있다. 이게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규약상 공용 부분. 자,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구분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대지권이라고 별도의 용어로 표현하고 이 대지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부터는 건물에 대한 권리와 땅에 대한 권리를 따로 처분하지 못한다. 같이 처분해야 된다.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 건물 등기부에 예를 들어 저당권 A 1억 하고 등기되어 있더라. 그럼 A가 가지는 이 저당권은 건물에만 효력이 미친다. 이 건물 소유자가 땅에 가지는 권리에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당연히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면 이 건물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는 당연히 토지에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별도로 토지 등기부는 만들어져 있지만 토지 등기부에 별도로 권리 등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파트 토지 등기부 이 떼달라면 떼주고 보여달라면 보여줘요. 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안에 들어가면 아파트 들어서기 전 옛날 권리들만 나와 있고 아파트 들어서고 나서는 소유권 대지권에서 아파트 건물 소유자들이 대지권 땅에 대한 권리로 소유권을 가진다만 기재해놓고 소유자가 몇 명인지 소유자가 누군지 하나도 기재 없이 그냥 싹 비워놔버립니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알고 싶다면 건물등기부 봐라. 거기 있는 권리가 토지에도 인정되는 것이니까 하고 논리로 끝을 내버린단 말이야. 논리로. 무슨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규약상 공용 부분도 당연히 우리 101호 소유자가 건물을 팔고 나가면 이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도 같이 팔고 나가는 게 됩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민사특별법 집합권을 배울 때 자,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101호 소유자인데 101호 소유권을 가지는 순간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도 당연히 내게 되는 거야. 팔아버리면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도 당연히 같이 팔리는 거야. 따로따로 거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문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공용 부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대해서 권리 가지는 권리자는 건물 등기부에 소유권 가지는 자가 권리 가지는 거니까 알고 싶으면 건물 등기부 보세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따로 갑구나 을구 같은 그런 등기 기록을 둘 필요가 없다. 뭐만 둔다? 표제부만. 왜? 이게 단층 건물인지 2층 건물인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도 일동 건물의 표제부처럼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또 등기관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등기관의 업무는 과중하기 때문에 등기관 업무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처음에 신축돼 가지고 처음에 이 사용자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 반 죽었다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이게 2000세대 아파트다. 부산은 2000세대 뭐 더 흔하잖아. 우리 저기 북구 함영동에 가면 전국에서 단일 단지로는 제일 큰 아파트 롯데 카이즈 아파트 5000세대짜리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5000세대 처음 입주한다. 등기 몇 건 들어올 것 같아요? 한 17,000, 8,000건 들어와. 17,000, 8,000건. 왜 그렇게 들어오냐? 자, 아파트는 우리 분양받은 사람이 지었어요? 건설회사가 지었어요? 건설회사가. 그럼 우리 보존 등기 안 해도 원시 취득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187조하면서 배웠죠? 그럼 원시 취득자가 취득하니까 내가 원시 취득자예요. 건설회사가 지었으니까 건설회사가 원시 취득자야. 건설회사가 원시 취득자야. 그럼 건설회사 명의로 5,000세대 보존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돈을 내고 그 아파트를 내가 지었어요. 돈을 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야. 나는 이전 등기 하는 거야. 그러면 5,000건의 이전 등기가 또 들어와. 그러면 보존 등기 5,000건, 이전 등기 5,000건, 10,000건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 건설회사는 중간에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줍니다. 저리 또는 무이자로. 맞죠? 그러면 저당권이나 건저당권 설정 은행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5,000세대 하면 못해도 4,000세대 이상 저당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5,000세대 소유자 다 들어와요? 안 해요. 나는 다른 데 집이 있으니까 저 집에 세멘트 독 빠질 때까지는 전세 줄란다. 사람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 전세 주는 게 한 2, 3천 건 되면 그게 또 한 2, 3천 건 들어와. 그러면 17,000, 8,000건 들어온단 말이에요. 17,000, 8,000건. 문제 이해되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토지 등기부에도 소유자가 누구고 소유자별로 지분이 어떠고 다 기재를 해야 되고 이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부도 표제부 말고 갑구 얼구 만들어 놓고 소유자 5,000명에다가 5,000명이 가지는 지분 다 기재하고 그래 해야 된다면 등기관은 등기소 출근하고 있다. 영락공원 가고 있다. 영락공원 가고 있다 말이에요. 무슨 이해하시죠? 그래서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도 뭔가 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지권이라는 게 나오고 이 대지권이 있음으로 해서 이 건물과 나머지 이 부분들에 대한 권리는 같이 처분돼 버리니까 아예 갑부 얼굴을 주지 않고 건물 등기부 봐라 이렇게 다 밀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만 두는 예외적인 경우 여기 이제 두 가지 나왔죠. 하나는 일동 건물 자체에 대한 등기 기록 뭐만 둔다? 표제부.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같은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돼 있는 그 건물의 등기부도 뭐만 두더라? 표제부만 두더라. 뭐 그 정도가 있더라. 이거 말고도 표제부만 두는 예외적인 경우는 더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요거 정도만.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등기부의 보관장소 하고 나왔어요. 자, 등기부 원본은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등기부는 100%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이로 된 등기부는 잃지 않습니다. 100%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부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라고 하는 이 서버 장치가 있는 대규모 기기 장치 있는 곳에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 등기소는 인터넷망으로 연결을 해놓고 망을 이용해서 땡겨서 업무 처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부본 했는데 부본은 복사본을 얘기합니다. 복사본. 우리 복사본을 법에서는 무슨 본? 부본이라고 해요. 부본. 뭐 부본도 만들어줍니다. 법원행정처장 어쩌고저쩌고 해서 되었습니다. 자, 74페이지 넘어가시면 넓은 의미의 등기부 해가지고 표시 등기부하고 공동담보 목록, 도면 편철장, 신탁원부 이런 게 나왔는데 뭐 아까 신공도매 정도 하시면 되고 막 이거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75페이지 2번 장부의 보존관리 및 공개 1번 장부 보존에서 도표로 중요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안에 글자가 조금 작죠?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른다. 자, 이 도표 안에 글자들이 좀 작죠? 그 말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뭐 안 중요한데 왜 넣어놨노? 다른 선생님들 책에 다 있는데 양 선생님 책에만 빠지면 뭐라 할까 싶어서 면피용으로 넣어놨다. 면피용으로. 무슨 얘기 하시죠? 한 10몇 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때려치운다는 거죠. 때려치운다. 그 다음에 2번 장부의 관리하고 나왔습니다. 자, 등기부와 그 부속 서류는 원칙적으로 등기소 밖, 보관장소 밖으로 이동이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동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간간히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도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비교하고 나왔는데 자, 우리 등기소에는 등기부하고 그 부속 서류 이 등기부하고 부속서류하고 나오는데 이 부속서류가 아까 얘기했던 신공도매 같은 광의의 등기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것들은 등기소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정보예요. 그런데 그 밑에 깔에 보면 신청정보하고 나왔죠. 이게 옛날로 얘기하면 신청서다, 신청서. 그리고 그 부속서류가 있는데 이 신청서와 부속서류는 등기소가 만든 거다. 등기 신청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거다. 당사자가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등기부 부속 서류는 공시를 위해서 등기소에서 만든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등기 신청할 때 법이 내라 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냈던 서면들이에요. 자, 요것들은 그 중요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보관의 엄중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자, 이 두 가지 서류는 일단 원칙적으로 보관 장소 밖으로 함부로 나가지 못한다. 일단 관리는 엄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반출 또는 이동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 예외 사례가 좀 다르다. 우선 전쟁이 났거나 천재지변이 있다. 그때는 등기부도 없어지면 원본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이때는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신청서 부속서류 당연히 이동 가능합니다. 천재지변 있을 때. 그런데 법원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등기부가 필요하다. 등기부 가지고 오너라 제출 명령 또는 등기부를 법원에 붙여라 송부 촉탁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법원에서 보내라라고 해도 등기부는 안 보내줍니다. 등기부는 안 보내줘요. 그리고 심지어 검사가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등기관 임압박에 압수영장 딱 붙이면서 등기부 가져와 그래도 안 줍니다. 보관장소 밖으로 반출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소송과 수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소송과 수사에 있어서 등기부 원본 자체가 이용될 가능성은 없어요. 왜? 원본은 보관장소에 있으니까. 다만 그 원본을 등기상 증명서든 뭐든 위변조해가지고 범죄수단으로 이용이 됐겠죠. 네. 그래서 우리 등기소에서도 등기부 원본을 달라 할 이유는 없다. 그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 원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등기사항 증명서 그거 발급받아 가면 되는 거지 등기부 원본 달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문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작성한 사적 서류입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관계에서 사기가 있었던 강박이 있었던 당사자가 냈던 서류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서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달라 하면 다 줍니다. 달라 하면 다 줘요. 그러나 등기부는 천재지변 아니면 밖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등기부 천재지변일 때만 옮길 수 있고 신청서
근데 달라 하면 다 준다 그럼 내가 달라야지. 안 줘요. 요런 사람들 달라해 주는 거지. 아무나 달라면 안 준다. 그런데 문제에서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옆집 사는 갑이 달라해도 준다. 이런 문장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냥 이거 나오니까 그냥 달라면 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장부에 공개하고 나왔어요. 이 한글 1번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고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가로 1번 누구든지 수수료만 내면 공개가 다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그 뒤에 괄호 관할과 무관하므로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 가능. 아까 했죠. 그 다음에 2번 등기소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무인 발급기라고 해서 우리 등기사항 증명서 자동 판매기가 있어요. 그 무인 발급기 이용해서 또는 집에서 컴퓨터 켜고 인터넷 통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돼요. 지금 인터넷 통해서 등기 신청도 되고 열람도 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등초본 교부까지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등기소 갈 필요도 없어. 집에서 프린트기로 바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할 때는 전체를 일기록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일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 101호면 101호의 등기기록 표제부 갖고 올고 그것만을 한 개의 등기기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4번 요게 한 10년 내외 한 두세 번 이상 나왔습니다. 자,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또는 매매 목록 줄여서 아까 신공도매 등기부는 아니지만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것들이었죠. 이 신공도매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한다고 무조건 따라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동산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만들어져 있겠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A 은행으로부터 돈을 10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을 해줬는데 이 10억이라는 금액 만만찮아. 그래서 건물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토지도 제공했고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도 제공했고 그래도 모자란다고 해서 동생 집까지 동생 양해를 받아서 저당권 대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3개, 토지 3개, 합 부동산 6개가 저당권 담보부동산으로 제공이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건물 등기부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건물 등기부.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 1번 저당권 설정 A은행 피담보 채권액 10억 이렇게 등기가 됐겠죠. 그런데 이 10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요 건물만 제공됐어요. 다른 거 5개 더 제공됐어요. 다른 거 더 제공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등기부는 아주 친절하게 자 10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제공된 다른 담보도 있습니다. 공동담보 있다는 걸 적어줘요. 그래 놓고 이 건물 등기부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간 거죠. 그러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과 토지 요거를 등기부에 다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건물 말고도 토지 어디 있는 거 하고 또 건물 어디 있는 거 하고 그 밑에 토지 어디 있는 거 하고 이게 다 나와요. 그러면 요 토지 등기부 가도 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공동담보 다 기재를 해주는 게 원칙이단 말이에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데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니까 탁 보면 정리돼서 한눈에 들어오는 게 바람직한데 이 부동산 개수가 많아지면 너무 많이 적히면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개수가 5개 이상이 되면 5개 이상 되면 그러면 공동담보 전부 등기부에 적어주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까 우리 신공도매 할 때 공이야.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10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공된 부동산 여기는 몇 개예요? 6개죠? 다 적어주는 거예요. 1번 건물 어디 있는 거, 2번 토지 어디 있는 거, 3번 건물 어디 있는 거. 그래 놓고 등기부에는 공동담보가 있는데 이 공동담보가 목록에 적혀서 보관되고 있고 그 목록 제25호라는 이름으로 보관되고 있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25호 보여달라 해라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도 깔끔하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신공도매 이런 것들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에 있는 내용은 원래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나 따로 보관한단 말이에요. 등기부 그 자체는 아니지만 등기부의 일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부 일부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등기기록 열람 신청을 한다면 이 공동담보 목록도 등기소에서 당연히 같이 보여주느냐? 아니다. 아니고 우리가 이 열람을 신청하면서 또는 증명서 신청을 하면서 공동담보 목록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여주세요 라고 표시를 한 경우에만 같이 무슨 이해되시죠? 그렇게 한다는 게 왜? 등기관 바쁘다. 그런데 열람해달라, 뭐 증명서 발급해달라, 안 그래도 등기 사건 때문에 바쁜데 이거 있는가 없는가를 앞장부터 다 찾아보고 이거 있네, 이것도 같이 하고 저거 있네, 저것도 같이 하고 요래 가지고 공개를 해야 된다면 자기 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맞죠? 한 달 지나면 그분은 법원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자기가 묻힐 장지를 알아보러 다녀야 된다. 문의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기관의 업무를 줄여주면서 불편하더라도 신청하는 사람이 좀 챙겨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몇 번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왔어요? 신공도매는 등기부의 일부이므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이나 열람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같이 포함하여 발급되거나 열람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당연히 아니다. 당연히 아니다. 신청해야 같이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고, 신공도매. 그 다음 시중 6페이지 오른쪽 가로 5번 무인 발급기 이 자동 판매기 있다고 그랬죠. 이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전부 증명서를 우리는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등기사항 증명서는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 중간에 박스 안에 박스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5종류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부 증명서가 있고 두 번째 일부 증명서가 있는데 전부 증명서 2가지, 일부 증명서 3가지 이렇게 있어요. 뭐 우리가 거의 발급받았다 하면 99.99% 전부 증명서 발급받아요. 전부 증명서를 옛날에 우리는 등본이라고 불렀고 일부 증명서를 초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등본 전부 다 나온다. 초본 일부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증명서 2가지가 있는데 말소사항 포함하는 전부 증명서, 현재 유효사항만 있는 전부 증명서 이렇게 있다. 무슨 얘기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느 등기부를 봤더니 1번 전세권 A, 2번 저당권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 변제로 소멸했어요. 그랬을 때 전부 증명서 발급받고 싶다. 그런데 전부 증명서 발급받는데 말소됐던 권리들까지 모든 걸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말소된 것까지 포함해서 증명서가 나온다. 그게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야. 그러나 뭐 말소된 건 뭐 이제 뭐 존재도 안 하는데 뭐 그것까지 필요 없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것만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발급기 자판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증명서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일부 증명서는 안 됩니다. 일부 증명서는.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하나만 발급이 됐었는데 이제 기계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돼. 자,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지 못한다. 이거는 선의의 선량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기억나세요? 자, 여기 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지금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갑은 현금이 필요해서 을에게 돈을 받고 매매,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럼 등기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일단 접수를 받죠? 접수받은 다음 심사 과정 거쳐서 그 다음에 등기가 되거나 각하되거나 결정되겠죠? 그러면 자, 5월 2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5월 3일부터 해서 5월 4일, 5일 연휴 쉬고 5월 6일 또 뭐 대체 연휴 쉬고 7일, 8일, 9일 해가지고 5월 한 8일까지 여기서 심사 거쳤어요. 그리고 5월 9일 날 등기가 된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한 때부터 등기가 될 때까지 한 일주일의 간격이 있죠. 그러면 그 간격 동안은 이미 갑은 실제 거래에서는 을에게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등기 신청까지 했죠. 이미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에서 손을 뗀 상태예요. 그러나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게 되면 아직도 갑이 유효한 소유권자로 남아있는 게 되죠. 그러면 이 등기부를 보고 갑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아서 대고 다니면서 봐라. 내 소유자지. 내가 저렴하게 줄 테니까 살래 하고 이미 팔아먹은 걸 다시 한번 이중으로 매매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 사건이 접수되어서 아직 처리 중에 있는 동안에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기재되고 나야 해주겠다. 기재되고 나야. 그러나 온 사람이 어이구 등기사항 증명서 내 권리관계 확인해야 되니까 떼주셔 라고 요구를 원한다면 떼줄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자, 다만 두 번째 중간에 다만 그 부동산에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서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표시해서 발급할 수는 있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혼란에 빠지지 않겠죠? 뭐 등기 신청 사건이 있네. 처리 중에 있네. 지금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네. 곧 다른 등기가 될 수 있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신청 사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의 기재는 등기사항 증명서 각 장마다 매 장마다 무조건 전부 다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피해자를 방지한다. 그 다음 7번 지나면서 읽어보세요. 복사 방지 처리한 용지를 한다. 그 다음 8번 인터넷에 의한 발급. 자, 인터넷으로 발급될 때 우리는 컴퓨터 이용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서 별도로 낼 필요는 없더라. 그 다음에 니은 타인으로부터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받은 자는 발급 확인번호라는 게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습니다. 그럼 그 발급 확인번호를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확인번호를 쳐보면 실제로 이 번호로 발급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지 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확인번호를 쳐놓으면 알 수는 있는데 이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왜? 위변조 해가 다니면서 발급 확인번호만 기존 번호 하나 써버리면 그만이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기부 등을 열람하고 나왔습니다. 등기부 열람. 자,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열람할 수 있다. 당연하죠. 관할과 무관하다. 그리고 2번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열람할 수 있다. 자, 이게 뭡니다. 자, 아까 우리 등기부 부속 서류하고 신청서 부속 서류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자, 요것들은 공개의 대상이냐? 공개. 등기부는 공개하기 위해서 만든 장부죠. 그럼 공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거하고 열람시켜주는 거하고. 맞죠? 그래서 등기부는 증명서 발급도 되고 열람도 됩니다. 누구한테 됩니까? 누구에게나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맞죠? 그러나 신청서와 부속서류는 공개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등기 신청할 때 당사자가 낸 거다. 당사자가 된 거다. 이거는 공개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증명서 발급제도 자체 없다. 없다. 그리고 열람도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열람은 된다. 자, 누가 열람하는 거는 된다. 이해관계인이 열람한다.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을 가지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 이 말은 바꾸면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은 열람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해요. 옛날에는 열람 와중에 과정에서 혹시 사진 찍어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외웠다 옛날에는. 시험에 나온 적도 있다. 그리고 등기관은 열람 와중에 등본 형태로는 교부를 못하더라도 단순히 복사는 해줄 수 있느냐? 그것도 옛날에 했다. 근데 지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 열람망고에서 밑에 도표 나와 있는데 요거 예전에 처음 바뀌고 나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요즘 거의 안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세요. 그 다음 77페이지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 수수료 뭐 우리가 요구하면 수수료 내야 되죠. 그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관에는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장. 자, 요거까지만 하고 10분씩입니다. 희한해요. 딱 4시 반 7, 8분 되면 벌써 표가 나고 51분만 돼도 갑자기 급격하게 힘이 떨어지는 걸 느껴. 느낀다고. 자,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장. 자, 우리 등기부에 보면 권리자들의 정보가 세 가지가 표시됩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라는 이름으로 등기 명의인 표시라는 이름으로. 자, 우리 등기부에 소유자 갑대에 있다. 그러면 갑이 누구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세 가지가 등기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등기에 명의가 올라가 있는 사람의 표시, 등기 명의인 표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소유권 이전 양 선생이 받았다. 양 선생. 그러면 양 선생 어디 사느냐? 주소 울산시 간절고 좋은 데 산단 말이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이제 8은 좀 그렇고 이제 70으로 700419 다시 하고 뒤에 7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7자리는 다 별표 처리하고 안 보여줍니다. 자, 요거 몇 년 전까지는 뒤 6자리만 공시 제한했어요. 뒤 6자리만. 옛날에는 다 나왔고, 옛날에는 다 나오다가 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시되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일부를 공개하지 말자. 처음에는 뒤 6자리만 공개 안 했어요. 그 옛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1 땡땡땡땡땡땡 하고 뒷자리 첫 자리는 보여줬다. 그럼 1 하면 남자구나. 2 하면 여자구나. 그까지는 보여줬는데 지금은 성별도 공개 안 한다. 7자리 전부 감춰버립니다.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전까지는 뒤 6자리 공시제한, 지금은 뒤 7자리 공시제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시를 제한하고 보호해 주는 것은 개인을 위한 거다. 개인. 우리 같은 개인. 그래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안 보여주는 게 원칙이지만 단체. 자, 우리 부동산을 법인도 단체로서 부동산시 들어갈 수 있죠. 법인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정보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단체의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자, 양가로 1번 한번 보세요. 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 시에 등기 명의인이 누구? 개인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자, 단체는 단체인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이나 사단 말고 그 재단이나 사단의 누구? 대표자. 대표자는 개인이죠. 그래서 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등기용 등록번호 뒤 7자리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양가로 2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건 개인이 아니고 단체죠. 이런 단체 등록번호는 공시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온 것도 이 최근에 조금 바뀐 거라서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더 좋습니다. 자, 여기 어디 갔어요? 이렇게 나왔고, 자, 1번 얼구 보니까 저당권 A, 2번 전세권 B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나왔는데 예전에는 열람 신청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신청하는 사람이 이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여기에 적혀있는 갑이나 양이나 A나 B 누구라도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적어내고 등기관이 확인해 보니까 그 주민등록번호 가진 사람이 있더라. 그랬을 때는 옛날에는 등기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다 공개돼서 나왔어요. 다 공개됐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또 바뀌어서 개인의 정보 보호 목적으로 이제는 예를 들어서 A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냈더니 A 주민등록번호 일치하더란 말이야. 그러면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할 때 적어냈던 A의 주민등록번호만 공개됩니다. 안 적어낸 다른 사람은 여전히 7자리 막혀서 나와요. 자, 옛날에는 등기부에 있는 한 사람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적어내도 다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적어낸 사람 것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온다. 그 얘기를 3번에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죠. 3번. 신청서에 해당 등기부 등기 명의인 중 1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그리고 등기부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적어냈던 그 사람 말이야. 해당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공시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기부에 나오는 모든 사람 주민등록번호 다 알고 싶다. 어쩌면 됩니까? 그 사람들 주민등록번호 다 알고 적어내면 돼요. 무슨 이해되죠? 됐습니다. 10분 쉽니다.